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미 카즈닷컴 올해의 전기차 수상. 테슬라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가 미국에서 올해 최고 전기차로 선정됐다. 다재다능한 전기차라는 찬사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 카즈닷컴은 최근 올해 최고의 전기차로 모델 Y를 선정했다. 카즈닷컴은 모델 Y는 테슬라가 가장 최근 판매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모델로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초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라며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대중 차량으로 개발된 만큼 성능은 물론 적재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의 모든 운전자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모델 Y는 비슷한 가격대 전기차 중에 가장 다재다능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카즈닷컴은 모델 Y의 효율성, 충전 기능, 주행거리 등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았다. 이 중 롱레인지 트림이 제공하는 EPA 기준 326마일에 달하는 주행거리는 첫 번째 전기차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운전자가 빠르게 늘었다. 카즈닷컴을 통해 전기차를 검색하는 빈도는 지난 1년간 2배 증가했다. 또 전기차 재고는 2021년 이후 30% 감소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올해 최고 전기차 후보에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루시드 에어, 리비안 R1T 등은 따로 올라오지 않았다. 카즈닷컴은 전기차 수요와 생산 증가로 전체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 등 집계가 수월해질 때 다시 후보군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테슬라 테마파크 만든다.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충전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식당과 자동차 극장 등 상업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해당 시설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헐리우드 지역에 미래지향적 분위기의 식당과 자동차 극장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과거에 언급했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테슬라는 2018년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전기차 충전소에 롤러스케이트장 분위기의 복고풍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건설 허가도 지역 당국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해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머스크 CEO가 19일 개인 트위터를 통해 헐리우드의 미래지향적 식당과 자동차 극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계획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머스크 CEO는 그리고 당연히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과 자동차 극장 등 시설 이용료를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는 아직 건설을 추진 중인 상업시설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충전소와 극장, 식당과 상점 등 테마파크 형태의 종합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최근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테슬라 충전소는 현재 26대의 충전기를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 62대의 충전기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테슬라가 충전소에서 직접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충전기 운영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꼽힌다. 머스크 CEO가 평소에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도지코인 결제 지원은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의 기능을 갖추고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이미 테슬라 브랜드 의류와 기념품 등을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도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이런 시도가 이미 2018년에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헐리우드의 상업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 CEO가 이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자주 내놓았던 만큼 상업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먼 미래의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언급한 테슬라의 헐리우드 전기차 충전소 부지에는 아직 상업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플립이어 폴더블 맥북 만든다. 디스플레이 확보가 관건. 애플이 화면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아이폰 출시 시기를 예정보다 늦췄지만 폴더블 형태의 대화면 맥북 노트북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자전문 매체 시넷에 따르면 애플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2025년에 처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명은 아이폰 플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폴더블 아이폰의 예상 출시 시점은 2023년이었지만 시기가 약 2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시넷이 인용한 디스플레이 전문기관 D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품업계 정보를 종합하면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서두를 이유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보다 더 늦게 출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DSC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뿐 아니라 4K급 고화질과 20인치 넘는 대화면을 탑재한 폴더블 맥북 출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트북 형태로 접으면 화면의 절반을 키보드로 쓸 수 있고 펼치면 아이패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SCC는 폴더블 노트북은 애플의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출시 시기는 2026에서 2027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대로라면 2025년 이후 애플이 폴더블 하드웨어 출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DSCC는 애플이 2021년형 맥북 프로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유일하게 내놓은 조사기관이다. 다만 애플이 실제로 폴더블 아이폰과 맥북을 출시하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한계와 생산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만크기증권은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 첫 해 판매량을 2천만 대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연간 생산량이 이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용 패널을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급사인데 연간 생산 규모가 1,7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물량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만큼 애플 폴더블 아이폰에 탑재할 물량이 확보되려면 추가 시설 투자와 생산 라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패널 업체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충분한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능력을 갖춰내려면 아직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출시 시기를 예상보다 늦춘 점도 디스플레이 공급망 측면에서 한계를 파악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성상 대형화를 위한 기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20인치 크기의 폴더블 맥북 상용화 시기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애플이 세계 모바일 하드웨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폴더블 제품 출시가 디스플레이 공급사들의 중요한 사업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된다. 폴더블 패널 특성상 기존 스마트폰 패널과 비교하면 단가와 수익성이 모두 높아 디스플레이 업체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처음 아이폰에 평면 올레드 패널을 탑재할 때 초반 공급 물량을 독점하며 실적을 크게 늘렸다. 다만 애플이 곧 올레드 패널 공급사를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등으로 다변화한 것처럼 폴더블 패널 공급사도 가능한 여러 기업으로 나누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들의 폴더블 패널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 확대 상황에 따라 폴더블 아이폰 및 맥북의 출시 시기도 큰 변수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자전문 매체 9to5Mac은 애플은 제품이 확실히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됐을 때만 공개한다는 원칙을 폴더블 제품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보다 훨씬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나노 공정 어렵네. 수율 문제의 로드맵 수정.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대만 TSMC가 3나노미터 공정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전자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 등은 TSMC가 3나노 공정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존 기술 로드맵을 여러 차례 수정했고 3나노 수율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사들이 5나노 공정 노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타임스는 TSMC가 공식적으로 N3 공정 지연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TSMC는 지난해 3나노 공정 N3 양산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생산 비용을 낮춘 N3 공정을 공개했다. TSMC가 3나노까지 기존의 핀텍 공정을 유지한 점이 악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TSMC는 3나노에서도 핀텍 공정을 유지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핀펫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율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TSMC가 핀텍 공정을 유지했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3나노 공정에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했다. 3나노 공정에서 3나노는 웨이퍼에 그려넣는 회로의 선폭을 의미한다. 10억 분의 1m 수준까지 회로 선폭이 미세해지면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며 연산과 동작이 이뤄지는데 이때 원하는 동작 위에선 확실한 전류의 차단도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3나노에 적용하는 GAA 기술은 전류가 통하는 문을 세 방향에서 모두 차단하는 방식이다. TSMC의 핀텍 공정은 기존에 쓰이던 기술로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는다. TSMC와 삼성전자가 서로 다른 기술을 택한 것이다. 톰슨 하드웨어는 TSMC의 3나노 공정 지속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3나노 제품군 문제로 일부 고객사가 신제품 로드맵을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TSMC 3나노의 첫 고객은 애플, 인텔로 알려져 있다. TSMC는 내년 1분기부터 애플 신제품에 3나노 칩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만의 대표적인 인매체이자 친 TSMC 논조를 보여온 디지타임스가 TMSC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메모리 사업부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TSMC를 높게 평가하는 보도를 이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미 2위 연기금 중 전기차주 늘렸다. 미국 2위 연기금이 전기자동차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작년 4분기 미국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은 리오 샤오펑, 리오토, 리비안의 보유 지분을 늘렸다. 켈스터스는 자산 기준으로 미국 2위의 연기금이다. 지난해 기준 운용 자산은 3,276억 달러에 달한다. 켈스터스는 중국 전기차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4분기 니오 주식 21만 763주를 사들여 30만 5,036주를 확보했다. 샤오펑 주식 9만 11주와 리오토 주식 12만 4,172주도 추가 매수했다. 켈스터스가 비중을 늘린 샤오펑 리오토는 중국판 테슬라 삼총사라고도 불린다.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샤오펑은 82,155대로 7위, 리오가 89,940대로 8위, 리오토는 76,404대로 10위를 기록했다. 켈스퍼스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주식도 282,772주 매입했다. 작년 11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데뷔한 리비안 주가는 단 5거래일 만에 70.76% 상승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중 3위 자리를 꿰찼다. 다만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켈스터스의 투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 전기차 기업들이 시장의 물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중국판 테슬라 삼총사는 오버행 이슈도 있다.